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미주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LA 지역에는 올해 들어 유난히 겨울 폭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엄청난 비와 눈이 내렸는데요. 제가 사는 산동네에도 10여 분 동안 쌓이지는 않았지만 한방눈이 내리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눈깨비는 한두 번 봤었는데 한방눈이 내리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 교통사고, 정전 등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번 겨울은 3월까지도 이어지는 질긴 모습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겨울이지만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계절입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한인이 있습니다.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선물처럼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추방 대상이 됐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한 사면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의 입장은 다릅니다. 가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추방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에 비하면 추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한인 저스틴 정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애원할 때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희생자의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해 가해자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LA 타임즈는 최근 청소년 시절 한인 갱단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돼 감옥 생활을 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저스틴 정 씨의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정 씨는 16살 때인 2006년 당시 21살이었던 에릭 쉥 황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합니다. 정 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저 82년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서 정 씨는 180도 변합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을 만큼 성실한 태도로 생활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하고 신학교 학위도 땁니다. 또 이발사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는 2018년 이런 그에게 최소 1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이라는 가명을 선물합니다. 정 씨는 결국 3년 전에 가석방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법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으로 넘겨져 본국인 한국으로의 추방 절차가 시작됩니다. 범행 당시 그는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었고 감옥에 가면서 영주권 신청 기회도 잃었습니다. 정 씨와 주변 친지들은 팟캐스트와 틱톡 등을 이용해 처지를 호소하고 주 정부 등에 사면을 청원합니다. 그의 추방 절차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지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정 씨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이 결코 피해자 가족에게는 그 어떤 정의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 씨는 피해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피해자 가족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정 씨를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유가족은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가 추방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되새기게 한다고 분개해야 합니다. 숨진 황 씨의 친구는 지금쯤 쉥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본다. 어쩌면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고 그의 부모는 조부모가 됐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희생자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합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깊게 남아있는 추억은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어떤 친구는 정 씨를 향해 정말 미안하다면 한국으로 그냥 가라. 그것도 신이 너를 위해 준비한 일부분이라고 냉소 섞인 말을 던집니다.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두 사람, 이제 한 명은 이승에서 볼 수 없고 살아남은 자는 여전히 멍에를 짊어진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가 살인이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 씨의 추방을 막기 위한 청원 캠페인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7,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월 28일 오후 4시 현재 약 6,200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34년 만에 남가주를 강타한 최악의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한 침수와 강풍에 나무 등이 쓰러지면서 약 15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800곳이 넘는데요. 정전 외에도 산사태로 인한 피해와 폭설로 인한 고립도 줄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라캐나다 플린트 리지에서는 산사태로 쏟아진 흙에 주택 3채가 피해를 입었고요. 레이크 에로헤드, 빅베어가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는 60인치가 넘는 폭설로 도로가 폐쇄되면서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고립됐습니다. 그동안 가뭄이 심해 많은 비와 눈이 꼭 필요하지만 이제는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 전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를 맞아서 뉴욕에서 시애틀로 원정 등반에 나섰던 한인 산악회 회장과 회원 3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미 대한산악연맹 산하 시애틀 한인산악회와 워싱턴주 첼런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시애틀에서 동남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알파인 레이크 원더니스 콜척 피크 등반에 나선 뉴욕 한미산악회 소속 한인 7명 중에 4명이 약 6,000피트 지점에서 눈사태에 휩쓸려 등산로 절벽에서 약 500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뉴욕 한미산악회 조성태 회장은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동사했고 60대 여성 이모 씨와 60대 남성 박모 씨가 실종됐는데 이들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등반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가주 지역에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호바트 블러바드 초등학교의 재학생 수는 442명인데 2018년 632명에서 2019년 583명, 2020년 524명으로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어 이중언어반이 있는 코엔가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346명에 불과합니다. 2017년 4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찰스 김 초등학교 역시 3년 전 674명에서 현재는 49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이민 인구 감소, 타주 이주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뒷마당 별채 ADU라고 하죠. 신축이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대의 터너 주택혁신센터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가주 정부가 승인한 ADU 건축 허가 건수는 63,456건이었는데요. 특히 2021년 1년간 23,366건이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8년에 8,905건보다 무려 2.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서민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주에서 뒷마당 별채가 언젠가는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설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내다봤습니다. ADU 신축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관련 건축 규정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끝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단독주택과 콘도미니엄, 임대 수익용 주택 부문을 통틀어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수는 40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기록했던 12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콘도 부문은 무려 80%나 거래가 줄어 거래의 절벽을 실감했다는 게 업계의 평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경기 침체 우려 증폭, 비수기인 계절적 요인, 6에서 7%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 등이 거래 한파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한동안은 주택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깨비 231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3월입니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의 흔적을 털어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불을 세탁하고 집 안팎으로 청소할 계획도 잡아야겠습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